애플워치를 하나 사면 안 되겠어? 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상이 돈다 그러잖아요. 네, 다음에 어디가 아플까 이런 걸 지금도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꿈을 적으라고 하면 그렇죠.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판사, 그다음 과학자 진짜 많았거든요. 소방관, 경찰. 저도 과학자라고 아마 적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과학자로서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지금 연구와 이런 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과학자의 삶은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뭔가 그 우리 네. 영화에서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커피가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그럼 너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런 건데 실제로는 뭐 똑같죠. 사실 회사 가자마자 회사에서는 집에서 하는 그런 애랑 있었던 어떤 갈등 상황이나 와이프와의 그런 의견 충돌이나 이런 건 잊어버리고 그 뭔가를 해야 되는 듀에 맞춰서 개발하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랑. 그쵸. 네. 연구를 하고 하시는 분야가 예. 어떤 분야인지? 저는 원래는 하드웨어 개발을 주로 했던 사람이고 특히 반도체를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반도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용도로 만들 것이냐 네네. 이런 걸 정하는 게 좀 하나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어떤 주제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 것이냐를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사실 던져주신 주제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인체의 어떤 신호를 잴 수 있는데 뭐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그 손가락 끝에서 산소포화도 맥박을 시계에 있는 그 맥박을 재는 기술 다 빛을 이용해서 그쵸. 혈관 안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재는 네네. 그런 기술을 광학 센서. 네, 광학 센서죠. 네. 광학 센서도 사실 센서는 빛을 쏘고 받기만 하지 이거를 해석하는 반도체 칩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해석하는 칩을 만드는 거였는데 요거를 손가락 끝이랑 손목에 넣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어떠한 뇌 기능이 산소를 소모하고 하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보는 시스템을 만들자. 네네. 사실 그게 시중에 있습니다. 시중이라기보다는 학계에 있는 장비인데 네네. 이게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반도체를 쓰면 소형화가 가능하니까 저희 연구실이 광도 잘하는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광도 잘 알고 하드웨어도 만들 수 있고 코딩 좀 하니? 라고 해서 코딩으로 이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뭔가 하게 됐었어요. 실용화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찾아보는. 맞습니다. 그래서 광을 이용한 생체의 신호를 재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그럼 그 연구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사실 연구실에서 끝나는 기술로 이제 머무르면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을 연구를 같이 한 저희 동료들과 네네. 교수님이랑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작은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제품으로 지금은 이제 제품화를 해서 저희가 뇌 연구를 하시는 많은 국내외 연구자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저희는 같이 협력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박사 졸업을 했지만 계속해서 연구도 되게 하고 뿌듯하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저는 굉장히 실용파기 때문에 이게 어쨌건 간에 뭔가에 적용이 돼서 아웃풋이 뭐가 나오지 않으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약간 아직은 러닝이 약간 그런 런닝이죠. 입장을 네. 지금 고수하고 계신데 고수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신 지가 뭐 얼마나 됐는지나 아니면 뭐 PB 지금까지 PB 네. 10km는 44분 정도. 뛰고 있고. 44분. 와. 근데 이제 하프랑 풀은 제가 이번에 동마를 처음 뛰었던 거고. 처음 나가셨군요. 네, 하프는 1시간 50분, 풀은 이제 겨우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1시간을 초과했는데 네네. 이게 10km와 풀은 너무나 다른 운동 같다고 제가 느껴가지고 이게 풀을 뛰려면 장거리 훈련을 정말 빡세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 그런 풀 마라톤이었어요. 그쵸. 엔지니어로서의 하루 루틴? 달리기 이제 하는 시간이랄지 네.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 아침에 하시는 분과 밤에 하시는 분으로 나뉠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뭐 점심에 짬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짬낸다는 시간이 사실 한 30분 내외일 것 같아서 이제 저희는 좀 나름 훈련도 하고 하니까 좀 시간을 빼야 돼서 새벽이나 밤늦게 하는데 사실 저는 새벽형 인간은 아니어가지고 밤늦게 하는 스타일이고 사실 아침에는 애 깨워서 학교 보내고 열심히 출근해서 일과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와이프랑 애랑 시간 보내고 두 분이 일찍 자요. 그러면 저는 이제 10시, 11시쯤에 이제 시간이 되니까 그때 달리러 나가는 식으로
그러면 뭐 한 달 뭐 대략적인 마일리지나 요즘에는 그런 거는 네. 한 100km 이상은 뛰려고 하고 있고. 네네네. 유튜버로 많이 저도 접하다 보니까 잘 뛰시는 분들은 막 네. 수백 킬로를 뛰시잖아요. 그쵸?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쵸. 사실 그게 워낙 잘 뛰시는 분들의 이렇게 노출이 사실 많이 돼서 네. 그렇지. 사실 직장인들이 100km도 사실 많거든요. 네, 이게 야근을 또 하면 그쵸, 그쵸. 야근하고 뛰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쓰러지는 그런 날들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새벽에 뛰어야 되는데 왜냐면 주말은 또 가족과 보내야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쵸. 똑같이 밤에 뜹니다. 주말에. 맞습니다. 달리신 지는 그러면은 달린 지는 제가 2022년 겨울에 처음 한번 뛰어볼까? 2년 조금 더 넘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런닝일 때는 추우면 못 뛰지, 뭐 더우면 좀 쉬어야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맞아요. 날씨 상관없이 뛰게 된 지는 뭐 1년밖에 안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럼 어쨌든 뇌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시다 보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조금 남다른 게 좀 있을까요? 러닝을 해야지 뭐 뇌에 좋다 뭐 이런 거. 사실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새 한 근 2, 3년 내에 유튜브가 또 활성화되면서 이 맞아요. 콘텐츠가 다 재생성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정보들을 우리 러너분들이 접하시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유산소 운동 자체가 뇌에 좋다. 네네. 사실 이런 게 논문이나 연구로 다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잘쌤 인터뷰를 다 봤을 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나오셨고 네네네. 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게 그런 쪽에 대해서 다뤄주셨었는데 실제로 저희 장비를 가지고도 그런 효과를 보시고자 하시는 연구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하의학과나 뭐 신경과에 국내 어떤 인지 저하가 오신 노인분들한테 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시키고 운동하기 전후에 뇌의 기능을 재보니 정말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걸 보였다라는 식으로 이게 사실 꾸준히 누적이 되면은 운동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제 뇌 기능 자체가 이제 개선된 형태로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재활의 하나의 수단으로도 쓰고 있는 거고요. 그쵸. 저희가 이제 운동 강도 설정을 할 때 대부분 다 심박수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심박수가 몇 %일 때 존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존 2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심박수 말고 근육 내 산소 포화도로 그 강도 설정을 하는 거에 어떤 뭐 장점, 뭐 차이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심박수로 하는 운동 강도, 존투 정하는 방식은 사실 사람마다 그 최대 심박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뭐 같은 나이대라고 해도 최대 심박은 많이 다르고 네. 그걸 토대로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좀 더 정교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을 수 있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최대 심박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심박이 많이 달라져요. 네, 많이 다르고. 더울 때는 심박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심박을 업데이트하면서 운동 강도를 다시 재설정을 한다면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겨울에 정해진 최대 심박수로 여름에 뛴다라고 하면은 그쵸. 좀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육의 산소 포화도를 토대로 한다는 건 사실 근육의 어떤 움직임을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가민에 나오는 지표 중에 지면 반발력이란가요? 그 뭔가 있는데 스트렝스가 있는데 네네네. 그 스트렝스를 일으키는 것 자체는 근육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근데 그런 얼마만큼의 강도로 이제 뛰느냐에 따라서 사실 산소를 소모하는 그 양도 다르고 따라서 운동 강도를 정할 때 실제 근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한다면 개인에게 좀 더 적합한 레벨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스톤님께서 브레이킹2 했었잖아요.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브레이킹 서브2 했었는데 그게 사실 킵초게 님께서도 했었잖아요. 그때 그 서브2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트레이닝 방식 중에 하나가 근육에서 산소 포화도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어떤 훈련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육 산소 포화도를 활용을 했을 때 자기에게 적합한 운동 레벨을 어떤 운동 코치와 함께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한다면은 훈련 효과성이
효과성이 이제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근육내 산소 포화도를 재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강도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같은 페이스로 뛸 때 내가 근육내 산소 포화도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식의 뭐 자세 변화나 아니면 어떤 식의 보강 운동을 했을 때 더 좋아질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똑같은 운동 강도로 뭐 1시간 운동했을 때의 산소 포화도의 변화량과 2시간 운동했을 때의 산소 포화도의 변화량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LSD를 할 때도 느린 속도로 1시간 뛸 때는 이거 껌인데 하루 종일 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모두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2시간 가면 다리가 잠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때의 심박을 보면 심박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근육의 산소 포화도를 봐보면 젖산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젖산보다도 이제 근육이 산소를 잘 쓸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산소성으로 빠지게 됐기 때문에 근육의 산소 포화도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리가 잠기고 그런 느낌이 산소를 충분히 활용해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근육을 열심히 단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운동 강도로 꾸준히 이제 훈련을 해주면서 지근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LSD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마라톤 경험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풀마라톤 전에는 최소 30km 뛰어봐야 돼. 그렇죠. 30km 뒤에 오는 게 새로운 영역이야 라는 게 이 근육이 그 영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사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40을 뛰어보고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딱 한 대까지만 괜찮고 그 이후로 바로 저는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30까지 뛰었더니 31부터 힘들고 35까지 뛰었더니 36부터 힘들고. 저도 동감하는데 이게 마라톤을 하고 나면 기억이 좀 미화가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미화되죠. 이번 마라톤은 30km 이후에 기억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처절한 그 데이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처절한 그 데이터가 지금 이 근육내 산소 포화도를 재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클럼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제품이고 허벅지에다가 밴드 형태를 차서 뛰는 제품인데 저는 사실 이런 제품들이 계속 발전되고 계속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너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러너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해봤던 방식이거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면 훨씬 또 계속 또 발전해 나가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회 나갈 때 차고 뜹니다. 나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하려고 작가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옆에서 뭐 무릎 밴드 한 줄 알 건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홍보하러 나오신 건 아니지만 나오신 김에 홍보를 하신다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달리기를 맨 처음에 할 때 어떻게 뛰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러닝 클래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러닝 클래스에 가서 직접 배우실 수 있는데 일단 그러기엔 좀 내향적인 분이시라면 제가 너무 10분 이해합니다. 혼자 어떻게 뛰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뭐 검색을 하면은 천천히 뛰라고 하는데 이 천천히가 내가 생각하는 천천히는 그냥 냅다 뛰는 걸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뛰긴 뛰어야 되니까. 한 100m 가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건데 사실 저희 제품은 좀 천천히 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운동 강도가 뭔지를 먼저 스캐닝을 하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강도면 저강도로 몇으로 뛰어야 되는지 고강도면 몇 정도로 뛰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몸에 맞게 알려주기 때문에 좀 더 무리하지 않고 부상 없이 달리기의 재미를 초보자분들께서 배워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 뛰시는 분들은 심박수로 뭐 존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난 걸어도 존투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뛰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천천히 뛰어야 되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강도 설정을 딱 잡아주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존투라는 게 우리 초보자분들은 존투로 뛰라 그러면 걷지 않고 그럼 종종 걸음으로 뛰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뛰는 형태를 가지려면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쌩 지나가요. 걸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저도 한 1년 정도 1-2년 정도 이제 존투로 계속 달리면서 하다 보니까 제 존투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 그래도 좀 많이 향상되는 걸 느끼고 있고 사실 처음 달리시는 분들은 가장 느끼는 재미가 나의 몸이 바뀌는 게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딱 보인다는 거로 이 달리기 매력에 빠지시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시고 달리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 있는 워치랄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템이 따로 있으신 게 있는지? 달릴 때 페이스나 심박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플워치를 하나 사면 안 되겠어? 라고 이제
허가를 받고 그쵸. 아이폰이 네. 쓰시니까. 네, 아, 그래서 애플워치. SE를 샀습니다. 오. 그래서 SE가 이제 그나마 저렴한 모델이었는데 이제 뛰다가 이제 제가 좀 열심히 진지하게 뛰니까 이제 가민이라는 게 있다. 그랬더니 좀 보여줬더니 뭔가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아, 네, 그쵸? 전문성 있고 네네. 이 가민이 실제로는 시계 회사가 아니라 이 항공 장치를 만드는 그쵸. 회사라 네. 이 GPS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좀 설득을 해서 제 EU 굉장히 과학적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셨군요. 뭐 그렇게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끼고 있는 반지가 있는데 이게 오. 사실 S사의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거는 오우라라는 반지예요.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 링을 만들기 전에 네. 이 오우라 링이 좀 더 글로벌하게 많이 판매가 일어났고 이거는 심박이나 체온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 다 트래킹해주는 거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핸드폰이랑 연동돼서 볼 수 네, 다 연동되죠. 아. 그래서 하나 사례가 올해 초에 좀 몸살이 났었어요. 네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약간 두통이 원래 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일을 두통이 하다가 자주?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좀 머리가 아픈데? 라고 하는 순간에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때 또 워치를 차고 있으니까 네. 알람이 와서 보니까 제 지금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 아, 체온이. 네,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일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정말 그날부터 되게 좀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조 증상을 조금 빠르게 좀 더 알려주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친구가 있음으로써 뭐 삶이 윤택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얘도 여기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센서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은 와 요새 기술이 진짜 감탄할 정도인데 그러면 어쨌든 러닝을 한 2년 넘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따로 부상 같은 거 있으셨어요? 부상은 사실 지금 부상이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원래 동아 마라톤을 준비를 하면서 겨울에 장거리를 열심히 뛰었거든요. 나름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쵸. 장거리 해야 된다. 그래서 20km부터 25, 30, 35까지는 해봐야 된다. 와,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하시려고 한 그래서 거네. 최대 격주로 20, 25, 30 이렇게 뛰었다 보니 갑자기 이제 마일리지가 올라가서 그쵸. 장경인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10km 뛸 때도 무조건 그 테이핑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경인대는 좀 내려왔는데 이게 왼쪽에 장경인대가 있다 보니까 약간 제가 뛸 때 좀 신경을 쓰나 봐요. 왼쪽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엇박이 나는 것 같아요. 발이. 그러다 보니 오른발에 이제 뭐가 왔어요. 제가 좀 이게 뭘까? 어떤 통증일까? 찾아보니 잘쌤 유튜브에 있던 이제 지간신경종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발을 이제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아직 병원을 못 간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증이 부상이 돈다 그러잖아요. 네, 돈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그게. 이게 이거 나오면 다음에 어디가 아플까? 이런 걸 지금도 생각을 하면서 이거 빨리 낫길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빨리 나서야죠. 다음에 대회 어디 또 나가시거나 다음은 서울신문 하프 마라톤이라고 그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중순인데 맞아요. 거기가 제가 나가게 된 이유가 하프를 작년에 서울신문 하프를 처음 나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0km 한두 번 나가고 하프도 한번 뛰어봐야지 하고 했는데 5월 중순이 엄청 덥더라고요. 덥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아니라 뛰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여가지고 그날 진짜 너무 더워서 제가 내가 이거 다음에 다시 오면 진짜 잘 뛰어야지라고 다짐을 했어서 올해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PB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보겠다? 네. 뭐 이런? 저도 이제 나름 그런 자료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쵸. 달리고 나서부터 나간 대회는 다 기록을 엑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잡아놓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봤을 때 단기적 목표는 사실 10km 45분이었고 네네. 하프 150이었고 풀 서브포였어요. 근데 일단 10K는 했고 하프는 저도 1시간 50분 뭐 거의 됐으니까 네, 그것도 거의 돼가지고 다음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목표 정하면 부상이 안 날 것 같아서 다들 펀런을 추구를 하지만 돈 내고 나가는 대회에 펀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기록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이 러닝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혹시 아직 시중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봤는데 요새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그러니까 러너분들 말고도 혈당 측정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거고 한 근 1, 2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혈당 측정기를 시중에서 그냥 개인이 사서 부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좀 더 지금은 약간 좀 침습적으로 그렇죠. 바늘을 바늘이죠. 꽂아가지고 이제 혈당을 보는데 이제 이후에는 저희 같이 광을 이용하거나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신체의 뭐 혈당을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혈당과 뭐 먹는 식이 습관 그 다음에 데일리 스트레스를 또 조합을 해가지고 개인화된 어떤 러닝 라이프나 워크 라이프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인풋 데이터가 그냥 챗GPT 같은 모델에 들어가서 아웃풋이 되면 결국에 가이드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있으신 분들이 운동하게 되면 사실 뭐 공복에 운동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그렇죠. 듣고 네. 이게 당이 근데 지금 내 당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또 네. 먹었을 때 뭐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 건지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바늘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운동하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네. 이런 것도 또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바늘이다 보니까 무섭거든요. 바늘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꽂아야 되는 그런 네. 건데 근데 이렇게 광학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뭐 그렇죠 뭐 아플고 그럴 게 없으니까 또 하나는 피부에 그 스킨 컨덕터스라고 해가지고 피부의 어떤 전기의 흐름 정도를 재서 체내에 수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오 그래서 물 많이 마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부터 물을 엄청 많이 먹는데 네. 일단 내 몸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알 방법이 인바디 하면 체수분량이 나오니까 인바디 말고는 없는데 실시간 인바디 네, 또 실시간 인바디 같은 기술이 또 오. 광이나 그런 전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시중에 나온 것들도 있는데 네네네. 이게 아시다시피 신기술은 비싸요. 비싸고 아직은 저기 활용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 딱 차고 있으면은 너 지금 물 한 컵 먹을래? 약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와,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달릴 때 이제 내가 저기 가서 이거 컵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 나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직은 좀 먼 미래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구글에서 뭔가가 다 표시가 다 되거나 뭐 음악것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이제 워낙 되다 보니까 내 기분 상태나 내 심박에 맞춘 음악이 항상 흘러나온다 할지 충분히 저는 가능한 기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거에 일부는 이미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감정 상태에 맞춰서 어떤 음악이 너에게 적합한지를 가이드를 하면서 들려주는 그런 네네. 시스템들은 그건 좀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몸에 뭔가를 차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이걸 소형화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개발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뭐가 붙어야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해지면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마라톤 나가 보면은 글래스를 안 쓰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구글은 생명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근데 이런 기능 때문에 뭔가를 넣어야 돼? 라고 하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발 자체는 다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기술로도. 근데 이제 그게 가벼워져서 러너들이 쓸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한 미래. 네, 가능하죠. 네. 종관님의 이제 뭐 한 10년 정도 뒤에 10년. 미래는 뭐 대략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거고? 네. 일단 제가 충분한 능력이 돼서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건 가이드 러너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 분들과 같이 뛰는 모습을 매번 볼 때마다 제가 되게 감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슬픈 걸 봐도 잘 이렇게 T야. 엄청 네, 동조를 T인데. 못해요. 그래서 약간 애한테도 애정 표현이나 이런 걸 많이 못하는 스타일인데 달리다가 시각장애인들 보면은 같이 뛰는 거 보면은 전 진짜 되게 너무 뭉클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사실 눈물 정도는 아니지만 되게 그 가슴에서 그쵸, 돋아치는 이게 게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체험해보면 좀 다른 스타일의 달리기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뭐 10년까지는 안 가도 한 근 5년 안에는 맞아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해외 마라톤 몇 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한국의 분위기와 해외 분위기는 또 다르다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다들 그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예, 근데 또 약간 그 신청해서 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넣어볼 생각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제 개인적으로 10년 뒤에는 제 아들과 와이프도 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같이? 둘은 이제 5km 나가고 5km 정도? 저는 이제 혼자 10km나 하고 나가는데 네네. 네, 아들도 그때 되면 좀 나이가 찰 거니까 그쵸. 오늘 달리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는 친구가 4분 페이스로 제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하프를? 아, 저는 10K. 아, 10K. 아, 10K 를. 10K를. 그래서 저 친구처럼 우리 아들이 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달리는 아빠로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같이 달리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뭔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기술들을 토대로 한 어떤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뭐 얘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막 뭐 기술이 개발되고 뭐 이런 게 또 있으면은 네. 또 나와서 막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가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아무튼 뭐 아무튼